반갑습니다. 오늘은 을미일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을미가 백호죠. 우리가 이 백호라는 것은 이렇게 뭡니까? 이 터지는 성질, 그죠? 이 사건 사고가 많고 피를 보는 그런 기운이 이제 백호죠. 대신에 이제 이 백호 기운이 에너지가 강하고 앞쪽에 또 터지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기운이 많죠. 그래서 되게 이 백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얌전하다가 그런 어떤 승부욕을 발휘할 때는 아주 어마무시한 승부욕을 발휘하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을미일주는 이 백호이면서 더군다나 이 급제를 인묘시키잖아요. 이 미토라는 것은 간목이 인묘되잖아요. 말하자면 을미일주는 이 경쟁의 억수를 유리한 사주다 이리 보는 거죠. 경쟁자를 인묘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아주 유리한, 말하자면 이 경쟁심이 강한 그러한 형태의 이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를 나쁘게 말하면 형제나 주변의 친구들이 좀 다칠 수 있는 기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 을미일주가 이 편제를 깔았잖아요. 편제를 깔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배 능력, 장악 능력, 또 모험심, 도전의식 이런 것이 강하다는 거죠. 또 미토라는 자체가 이 미천역이라 해가지고 역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미일주들이 이 편제를 쫓아서 영역을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역마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가 해석하죠. 그러면서 이 을목이라는 것이 생명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미토라는 곳에 간목은 다 죽어도 을목은 살아남아 가지고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포기해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경쟁심과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결국은 살아남는 그런 대기만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을미일주이기도 하죠. 자, 여기 보면 이분은 남자분인데 병호생 4월의 을목입니다. 이 4월이라는 것은 여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을목이 화초라면 이 화초에 꽃이 활짝 핀 거죠. 그래서 이제 음간의 상간은 목생화, 목이 생해주는 것을 식신상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음양이 다를 때 상간이라고 하죠. 음간이 상간일 때는 욕상간입니다. 그래서 욕상간 화를 가지고 있다. 화라는 자체가 화려하고 활발하고 활동적인 것인데 표현력이 좋은 것인데 이것이 욕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욕상간이 되면 그만큼 감수성이 예민하고 잘 표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유연하게 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사오미 화국을 완전히 이뤘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을목이 뿌리는 약하지만은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말하자면 이렇게 화초에 꽃이 엄청 크게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러한 형태의 사주다. 거기에 이 개수가 드러났죠. 이 수가 약하죠. 이게 4월이라는 것은 여름이고 이 개수는 4월의 태지입니다. 이 태지라는 것은 그 에너지가 그 기운이 약하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이 4월의 개수는 화화됩니다. 말 그대로 화와 이렇게 동화되어 가지고 공기 중에 습도로 확 퍼져버리죠. 다르게 말하면 수라는 것은 지식, 지혜, 정보 또는 이것이 인성이 되기 때문에 문서죠. 지식이나 정보나 윗사람이나 어떤 이런 조그마한 정보, 인연을 사오미화, 학대, 가장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한 개를 배우면 10개를 쓸 수 있는 사람이다. 한 개를 배우면 10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욕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표현력이 좋기 때문에 말을 했다 하면 아주 달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을목이라는 음간이 신금개수라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조용한 듯한데, 그런데 실제로 상대해보면 사람이 재미있는, 그죠? 욕상간에 끼도 있고 말을 재미있게 하는, 그러면서 을목이라는 유연성을 가지고 아주 밝고 화려한,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거기에다가 이 욕상간을 가지게 되면 재주가 다재다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오미, 하국이, 연월, 일시가 전부 화로서 하나가 됩니다. 그럼 어디에 가든지 나의 식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어디에 가서든지 이 식상으로서 대동단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느 곳에 가도 대개는 인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식상이라는 화려한 말빨 또는 행동력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상관이라는 것은 다재다능이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우리가 영업이라든지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는 능력도 또 상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관을 가지고 뭐를 할 거냐? 상관생재를 할 거냐 할 때 여기 보면 사중에서 병화가 올라와서 상관격을 이뤘지만은 사중에서 금이 또 올라와서 편관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상관격과 편관격이 겸격이죠. 그런데 이것이 상관이 합사를 하죠. 그래서 격에서 이 상관이라는 능력을 그러니까 손오공같이 다재다능한 이런 능력을 영업 능력을 편관이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또는 관을 병신합 이런 것을 상관합살이라 합니다. 능력을 편관 관을 상대해서 그것도 편관이라는 특수직관을 상대해서 잘 쓸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영업의 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관을 쓴다는 것은 뭡니까?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고 이렇게 다소 부정한 방법이라도 남들이 생각 못하는 부정한 방법이라도 쓴다. 예를 들면 돈을 민다든 돈을 뇌물을 먹인다든지 그죠? 또는 인맥을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동원하는 능력, 이 상관으로서 관을 합살해서 관을 합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대개 이런 사람들은 관을 상대로 한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워낙 영업을 잘하고 로비를 잘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지방의 작은 곳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중앙본사로 발탁을 받아갈 정도로 영업 능력으로 아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자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이 사람은 화기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주는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관이 있어야 돼요. 관이 이미 힘이 있어야 내가 이 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성기지상이에요. 성기지상. 금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금을 녹인다. 또는 불을 가지고 금을 빛나게 해준다. 강체지상.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제 강체지상의 사주, 성기지상 중에 강체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신금이라는 관의 보석이 있으면 그것을 나의 이 병화를 가지고 빛내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 개수는 열도 조절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뭡니까? 이미 빛은 강하기 때문에 열은 강하기 때문에 이 금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이 힘이 없으면 뭡니까? 이 간을 오히려 녹여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병신정유운 20년간 신유술이라는 강한 금의 기운이 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내 이 상관적, 식상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간이 생긴 거죠. 그 대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를 아주 멋지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 내 능력을 발휘할 곳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이분이 30대 중반까지는 직장 안에서 썼고 30대 중반이 되면서 이분이 37세가 되면서 임수가 왔어. 임수라는 기운이 이렇게 떴죠. 여기 이제 정인이죠. 정인 기운이 오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워낙 로비 능력, 영업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것도 관을 상대로 하는 영업 능력이 뛰어나니까 거기서 아주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무술대운이에요. 무술대운에 들어가 버리면 이 병화가 인묘를 해버립니다. 인묘를 해버려요.
이 병화가 인묘를 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가장 큰 능력인 이 영업 능력에 장애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요 인성이죠. 이 사주가 요 인성으로서 이 열도 조절을 적절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무게합파가 되면서 요 인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술운에 들어가서 이 술토라는 토와 관계된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사옴이라는 이러한 화기가 여기에 인묘가 되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이분이 그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 시기부터 40대 중반부터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는 모습이 되죠. 이러한 사주의 특징상 이 화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가 와서 화를 통제하는 것은 상간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해년요, 기해대운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화기를 바로 활용하는 거문이 오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가장 전성기인 병신정유운을 넘어갔는데 무술이 오면서 이 화가 인묘하고 열도 조절하는 이 인성이 이 상간폐인을 하는 인성이 딱 잡혀비는 바람에 장애를 받게 되죠. 다시 이제 이분 제가 이제 기해대운부터 이분의 삶의 모습 흐름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추정을 할 때 기해대운의 요 인성을 다시 활용을 해서 상간폐인이 되죠. 인성을 활용해서 이리 되면 수화기재, 수와 화가 이제 통제하는 모습이 되죠. 문서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어차피 이분은 영업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문서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영업력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일어서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무술운에 이런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자기의 이 식상 능력이 그대로 다 인묘돼 버리는 그런 이제 순간이 오게 된 거죠. 자, 앞으로 이분이 재혼에서 지금 우리 경자 신축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인성이 강해지면서 이 수를 다 통제하게 되죠. 그러면 인서적, 문서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좋은 일이 있을 걸로 이제 예상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주를 어떻게 활용할까 합니다. 우리가 뭐 격국도 있고 용신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주를 보는 법이 있지만 이 사주의 특성상 사중에 있는 병화와 신금이 올라와 가지고 상간 합사라는 모습을 했을 때 이 사주의 주 능력은 이 상간 능력입니다. 그럼 이 상간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이냐? 상간 생재로 쓸 것이냐? 상간으로서 관을 상대하는 것으로 쓸 것이냐? 그럼 또 그러지 않으면 상간을 인성으로서 상간 폐인하는 것으로 쓸 것이냐의 구성이죠. 이 경우에는 용신이 상간과 편간이기 때문에 상간 합살의 모습으로 이 상간을 관을 상대하는 관을 상대로 하는 그런 관적 로비스트로스의 능력이 가장 뛰어난 형태의 사주가 아닌가 하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기해운 같이 이렇게 기해경자 같이 이렇게 수운이 오게 되면 이런 운에는 다시 자기의 주 능력인 상간 합살의 능력보다는 인성을 쓰는 상간 폐인에 그래서 문서 정보를 활용하는 쪽으로 영업보다는 그런 문서 정보를 활용하는 쪽으로 또 삶의 큰 흐름은 바뀌겠죠. 그래서 이 사주가 가장 주로 쓸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운에서 와서 받쳐주는 능력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주 능력에 관계되는 것을 죽이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무술운에 다소 고전을 했지만은 그것을 다시 상관성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새롭게 일어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죠? 더군다나 상관 합산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또 그런 의미가 있겠죠. 단, 이렇게 상관과 철살이 있는 사람은 극설의 기운 때문에 건강적으로는 더군다나 이 백호가 이렇게 무소히 되는 것이 형사를 딱 맞으면 건강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뇌신경계통이나 간계통이나 이런
남자도 요즘 뭐 저립선 갑상선 쪽으로도 안 좋죠. 그런 쪽으로 상당히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게 건강적인 모습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월의 을미 백호사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